다음 3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오시면은요, 두 개가 기억나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는 주식하고 뭐가 있다고요? 사채. 지금 발행 나왔죠? 그래서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그때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 요게 기억이 나셔야 답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39번 10만 주에 500원입니다. 그래서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10만 주에다가 500원 곱하면 5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51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5,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원래는 이익 난 거죠. 5천만원짜리 5,100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1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 150. 그러면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00만원 이익 났는데 150만원 쓴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출장. 그래서 출장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가면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출장 갈 때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이래 여비, 교통비였죠. 요거 두 가지 봐두시고. 그래서 보시면 영업부의 김성진 과장이 전주에 출장비로 가져갔던 20만원 출장비 인출 시에 가지급금 처리했대요. 근데 가서 16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가서 쓴 거는 별도의 얘기 없으면 여비교통비세요. 그래서 16만원 썼고, 이분이 갈 때 얼마 들고 갔어요? 20만원 들고 갔죠? 그래서 이런 게 기억이 나야 돼요. 출장 갈 때 뭐냐, 갔다 와서 뭐냐, 그래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왔다라고 볼게요. 거기 지금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현금 4만원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1번. 대한부품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대한상사에 대한 받으러움이 각각 100만원이 있었는데, 대한부품의 외상매입금을 대한상사에 받으러움으로 배서 양도하였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요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뭐는 외우셔도 되냐면,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움이에요. 뭐 지금 문제야 써있긴 하지만, 안 써있어도 지문에 배서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받으러움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100만원 어디 있냐면은 외상매입금은 대한부품, 그 다음에 받으러움 얼마요? 100만원. 여기는 대한상사.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간 매매 차익.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보시면 주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매매 차익이랑
주식이랑 그 다음에 처분에다 밑줄 치세요. 아까 쓴 거 또 쓸 겁니다. 예, 뭐를 또 쓸 거냐면 아까 쓴 거 또 쓸 건데 제가 아까 요거 있었죠. 유가증권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주식을 뭐 했죠, 처분했죠. 그럼 요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요때는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요게 기억이 나셔야 답 찾아가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간 매매 차익으로 갖고 있는 거 뭐였죠? 단기간 매매 차익. 단기 매매 증권이었어요. 뭐였어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의 뜻이 뭐죠? 장부가. 어디에 있는 금액이에요? 장부에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금액을 장부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300만원짜리를 판 겁니다. 처분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만원짜리를 팔았는데 한 주당 9,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9,000원이면은 270만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270.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통장으로 받았대요. 근데 270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수수료 얼마 빼고 받았대요? 8만원 빼고 받았대요. 그러면 270에서 8만원 빼면은 262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38만원.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왜냐면 주식 하나 정도 좀 잘 내는 케이스라. 근데 주식은 원래 어렵습니다.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300만원짜리 270에 팔면 얼마 손해죠? 30만원 손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손실 나면 뭐 한다고요?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으로 얼마 썼죠? 거기 지문에 8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30만원에다 8만원 더하면 얼마 손해가 되는 거예요? 38만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초반에는 이걸 많이 해야 돼요. 다 보고 내용 적은 거 보고 왜 38만원이 나오느냐, 어차피 그것만 이해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걸 많이 해야 돼요. 답 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계속 나올 건데 원천징수. 이거 계속 나옵니다. 원천징수 원래 잘 나와요.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줄 때는 무슨 금이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엔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무슨 예납? 중간예납. 그래서 여기는 이자니까 무슨 세금이에요? 선납세금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 14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86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정기예금은 얼마였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되니까 이자 받은 겁니다. 이자 수익 100만원. 그리고 저기 선납세금 14만원 나온 이유는요, 어저께 우리 쪽지 시험 본 것 중에 이자 소득세 세율이 있었어요. 이자 몇 프로였죠? 14%였죠? 네. 그래서 14만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제품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그래서 아이고 요거 안 적었구나. 44번부터 48번까지는 매입 매출 전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44번 보시면 팔았으니까 매출의 뭐예요?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의 대한무역 부. 그래서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판매 대금 중 700만원은 어음 받았대요. 받은 어음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 얼마 받으셨다고요? 7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으로 받았다. 뭐예요? 외상 매출금 400 정리하시고. 어떤 거요? 내국 잠시만요. 내국 신용장이었구나. 이거 놓쳤네. 감사합니다. 얘 나오면 안 되죠. 빨리빨리 풀다 그러니까. 거기 뭐 나왔어요? 내국 신용장 나왔죠? 이상하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풀어드리다 보면 종종 놓칠 때 있어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 나왔으니까 영세죠. 그 다음에 4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1억 1천에 1100만원입니다. 그거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안 적어 드릴 거예요. 몇 분의 몇. 이제 지금도 못 구하면 구하는 거 꼭 연습하시고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매입의 과세죠. 그래서 매입과세의 하나전자의 부. 차변의 원재료 1억 1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100. 그리고 이상하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간혹 가다가 많이는 아닌데 특히 빨리 풀어드리다 보면 간혹 가다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시면은 계약금 2200이 있었대요. 우리 먼저 준 거 뭐라 그러죠? 선급금. 그래서 줘야 되는 거니까 먼저 줬다. 선급금. 그 다음에 9천만원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양도. 배서 나오면 아까 무슨 어음이라 그랬어요? 받을 어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받을 어음 9천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하나전자 거예요? 인터섹터 거예요? 인터섹터 거죠. 그래서 인터섹터 꼭 적어 주시고 이거 안 적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표로 지급했대요.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이고 남이 발행하면 뭐라고요? 현금입니다. 그래서 누가 발행했냐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4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 그래서 2000cc는 1000cc보다 크죠? 1000cc보다 크면은 매입에 뭐예요? 불공입니다. 그래서 매입 불공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거래처는 금호 렌터카.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차. 소나타 승용차를 뭐 하셨대요? 임차했대요. 임차했다는 얘기는 빌려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 썼으니까 임차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일부러 지문에다가 임차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 쪽에 보시면 임차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문 안에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공은 합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에 20 합치니까 22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했죠?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220 마무리 하시고. 아니요, 미지급금이요. 미지급 비용은 결산할 때만 쓰세요. 그 다음에 47번 미지급 비용은 결산할 때만 쓰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8월 15일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그래서 제품이니까 매출에 과세, 영풍, 물산, 부. 그 다음에 제품 팔면 제품 매출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70. 그 다음에 전년 말에 받았다. 선수금 50. 그 다음에 영풍물상 발행 어음 받았죠?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주면 지급 어음이죠. 그 다음에 4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뭘로 처리하세요? 무조건 면세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매출의 면세인지 매입의 면세인지는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또 48번 이거 구입했죠? 그래서 매입의 면세, 성일, 상사, 부. 그리고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매출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 접대비요? 800번대. 그 다음에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그래서 지금은 매출처라고 나왔으니까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30.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샀대요. 그러면 돈 안 준 거죠? 근데 이거 팔 거 아니니까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미지, 흑금 30. 그리고 면세니까 부가세 나오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9번부터 53번까지 숙제였죠? 그래서 53번까지는 일반 전표입니다. 4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어저께도 하나 있었는데 전기 이전. 그리고 이거 어렵습니다. 저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세무 올라가면 기억해야 될 게 조금씩 더 늘어나요. 일단 전기에 대손 나오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대손이라고 있죠. 그래서 전기에 대손 나오면 뭐라 그랬었어요? 대손 충당금. 일단 요게 기억이 나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보통예금으로 뭐 되었다? 입금되었다. 그래서 보통예금 880. 그 다음에 답 먼저 적어드리고 설명할 거예요. 대손충당금 80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80.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글씨도 줄이십시오.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데 전부 다 쓴다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글씨 양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글씨로 써서 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시험은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입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양은 줄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앞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쓰신 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쓰신 분 있냐면 보통예금 880에 대손충당금 880 이렇게 쓰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기 마지막에 보시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라고 보이시죠? 그 문구가 나오면 위에 거예요. 자, 요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밑에 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다. 요거 하나 차이예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대손세액공제라는 게 뭐냐면 뭐 못 받는 거죠?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돈 못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손세액공제의 뜻은 돈 못 받았으니까 뭐 못 내겠다? 세금 못 내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대손세액공제 받은 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손세액이라는 게 세금을
깎아달란 얘기거든요. 뭐 못 받았으니까? 돈 못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다시 돈 받았죠. 그러면 다시 돈 받았으면 뭐 내야 돼요, 다시? 당연히 세금 내야 되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매출 부가세를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 받은 바 있다라고 나오고 돈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거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채.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긴 할 건데 알아서 잘 하십시오. 합격하고 싶으시면은 시키는 거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전반에서 다 하는데 제가 하라고 한 거 다 해서 떨어지면 오세요. 그럼 제가 엄청나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왔어요. 왜냐면 하라고 하는 거 다 못 하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건 좀 하세요. 제가 계정 과목 모르면 여기 와서 치라 그랬었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와서 치면 확률 올라간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방법 없어요. 여기에다가 사채를 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사채만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서 F2 누르고 사채 치면 사채가 들어간 글씨가 다 떠요. 그러니까 찍을 때 찍더라도 이렇게 놓고 찍으면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채 5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죠? 4,810만 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 4,810만 원이면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보이세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 뜻은 알잖아요. 할인. 할인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죠. 그 다음에 할증도 알잖아요. 택시 때문에. 할증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채 5천만 원짜리 발행했어요. 왜 대변이냐면 사채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라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얼마 받았어요? 4,810만 원. 그래서 4,81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싸게 발행했죠? 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런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근데 이런 문제는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채 문제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5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등록세하고 수수료. 우리 매입시의 부대비용은 원가 처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매입시의 부대비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세금 낸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세금 낸 거? 세금과 공과. 그래서 1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준 거잖아요. 우리 수수료 준 거 뭐라 그랬죠? 수수료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 드렸냐면은 10만 원 드렸어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얼마 드렸어요? 20만 원. 그래도 뭔가 샀으면 거기에다 포함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거기 보시면 산 게 없어요. 그래서 산 게 없으니까 그냥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세금 냈으면 세금, 수수료 냈으면 수수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52번은 마지막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 때 또 설명드릴 건데요. 조회하라고 나오면 시험 때에는 여기 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지문에 분계나 이런 쪽에 간혹 가다가 조회해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 가서 조회하시라고요? 학계잔액 시산표 거기 가서 조회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어저께 없는 금액은 얼마로 본다 그랬죠? 100만 원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로 본다 그랬어요? 100만 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계잔액이래요. 저기 대손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둘 다 글씨 가운데에 뭐라고 나오죠? 충당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충당.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에요?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300만 원이죠? 근데 우리 준비되어 있는 건 얼마밖에 없다고요? 100만 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 있어요. 그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은 퇴직급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이 아니고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퇴직급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나왔어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줄 때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예수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만원에 만원이니까 11만원입니다. 그래서 11만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289만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는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대손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할 때는 대손 삼각비나 뭐 쓴다 그랬어요? 기타에 대손 삼각비 쓴다라고 우리 외웠었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족할 때는 그냥 무조건 퇴직급여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부족할 때는 대손 삼각비나 기타 둘 중에 하나 쓰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족할 때에는 무조건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게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라는 건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족할 때 쓰는 게 대손삼각비, 기타의 대손삼각비, 그 다음에 퇴직금이 부족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할 때는 무조건 퇴직급여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장부가액 2,300만원. 그래서 토지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장부가 얼마라고요? 2,300. 그러니까 내용은 2,300짜리를 4,000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요? 2,300짜리를 4천만원에 팔았다. 내용은 그겁니다. 또 이렇게 푸시면 되세요. 일단 팔았으니까 대변의 토지 2,300. 근데 이거를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4천만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팔았는데 외상매입금 얼마하고 상계 처리했대요? 1,500.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가 줄었으니까 부채의 감소 9,0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보통예금 2,500. 그 다음에 이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우리 토지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만질 수 있죠. 우리 땅 밟고 다니잖아요. 만질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자산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00짜리를 4,000 받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뭐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1,700. 그래서 토지는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여기 가서 치면 돼요. 여기에서 컨트롤 F 토지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54번부터 어디까지냐? 58번까지. 58번까지 메인 매출 점표입니다. 풀어보세요. 5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7월 15일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저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7월 12일 입금 환가. 그래서 원래 이 문제는 7월 12일 가서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왜 7월 12일 가서 보고 풀면 되냐면 우리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 그랬어요? 선적일 기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재정환율. 근데 거기 보시면 7월 12일 날 다 받으셨대요. 거기 지문에 써 있죠. 7월 12일 날 뭐 하셨대요? 받았대요. 환가했대요. 그러면은 거기 7월 12일 날 보시면 지금 우리가 9,500달러입니다. 몇 달러예요? 9,500달러.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 7월 12일 날 입금일 날 기준율 있죠. 기준율 얼마로 되어 있어요? 890. 그리고 원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구해도 됩니다. 왜 안 구해도 되냐면 항상 요것도 기억을 하세요. 지문 안에 날짜 있으면 그 날짜 가면은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는 몇 월 며칠이라고 써 있죠. 지문 안에 7월 12일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 계속 풀 건데 문제 푸는 이유는 딱 하루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틀렸어, 몰랐어, 다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100점 맞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 가서 69점 맞으면 땡인데 여기에서 50번 맞아도 상관없어요. 하루만 가갖고 70점만 넘으면 돼요. 그게 자격증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래네. 추석 지나고 이제 기출문제 풀 건데 지문 안에 날짜 나오면 날짜 꼭 보세요. 그래서 7월 12일 날짜로 계산하면은 845만 5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845만 5천원. 그래서 7월 15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출에 수출, 그 다음에 보잉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월 12일 날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래요?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적일 날짜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환가일이 더 빠르면 환가일 날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거 기억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문 안에 날짜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날짜 나오면 어디 가서 보라고요? 그 날짜 가서 보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7월 12일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 걸 찾을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면세, 고려학원 부, 그리고 여부 체크는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쓰셔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되고. 왜냐면 어차피 프로그램 입력할 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매입일 때는 차변 먼저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동차 사셨대요. 우리 자동차 뭐라 그러죠? 차량 운반구 2천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예요? 2천만원이에요. 정리하시고,
다음에 56번은 거기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나오면은 현과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현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오면은 카과예요. 그래서 증빙이 뭐가 나오느냐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상욱씨.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여부 체크 안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쓰셔도 되고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포함이면은 100만원에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그래서 제품 매출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팔았죠. 현금 얼마요? 11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십시오. 수입.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수입이라고 나왔죠? 수입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그 다음에 뭐만회계 처리? 부가세. 그래서 수입 나오면은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문제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거래처는 디트로이트가 아니고 인천세관. 디트로이트로 쓰면 틀립니다. 왜냐면 수입은 무조건 뭘로 써야 된다고요? 세관.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세관이 없어. 이거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지문에 세관이 안 나오면은 수입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문제를 수입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수입이라고 처리했는데 그게 수입이 아니에요. 왜냐면 수입이 되려면 지문 안에 꼭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세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 좀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우리 매입할 때 부가세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330.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현금으로 드렸대요. 뭘로 드렸대요? 현금. 얼마 줬어요? 330.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반에 그 다음 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